이 한산 영화에 나온 일들 중에 역사적 팩트를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. 물론 이게 영화니까 꼭 역사적 팩트를 지킬 필요는 없어요. 그냥 이거는 역사적인 팩트를 안 지켜서 별로다, 뭐 이게 문제 같다, 이러는 게 아니라 그냥 실제 역사에서는 어땠을까 하고 한번 짚어보려고 합니다. 가장 먼저 짚어볼 거는 영화 내내 계속 얘기가 나와요. 이 와키자카라는 인물을 대단하게 보여주기 위해서 계속 나오는 게 용인전투입니다. 그리고 이 용인전투 얘기를 하면서 계속 얘기가 나오는 게 괴멸을 시켰다. 근데 팩트는 용인전투는 와키자카 야스로가 1600명의 병력을 끌고 수만에 달하는 조선군을 상대로 이긴 건 맞아요. 근데 괴멸시킨 건 아니다. 이 용인전투가 간략하게 얘기하면 어떤 거냐면은, 이제 한양이 함락당하고 경상도, 충청도, 전라도 3도의 군대가 싹 모여서 한양을 다시 탈환하려고 올라가는 겁니다. 숫자가 뭐 수만 명, 뭐 많게는 10만 명이었다는 얘기도 있고, 막 좀 생략을 할게요. 와키자카가 내려와서 이걸 막으려고 합니다. 조선군은 그 전에 몇 번 이겼어요, 일본군을 상대로. 그러니까 기세가 올랐겠죠. 좀 기세가 올랐는데 와키자카가 1600명의 병력을 끌고 왔다가 와서 이제 문수산이라는 곳에 진을 치는데, 산에 진을 쳤으면 공격하기 힘들 거 아니에요. 심지어 이 병력들이 급하게 모인 거예요. 이 3도에서 급하게 모아서 지휘권도, 이 충청도, 전라도, 경상도의 지휘관들이 다 모였으면은 지휘권을 누가 가질지도 해결이 안 됐을 거 아니에요. 지휘권도 확정이 안 되고 급조된 병력인데 이 대군을 동원해서 한 번에 싸우긴 부담스럽겠죠. 그러니까 약 1000명 정도의 병력으로, 이게 아마 좀 그나마 전투 경험도 있고 한 정예병들이겠죠, 싸웁니다. 그래서 문수산까지 밀어붙였어. 근데 이 문수산에서 계속 기세가 올라서 밀어붙이는데 이걸 이기질 못하는 거예요. 이기질 못하니까 지치겠죠, 계속 싸우니까. 지친 사이에 와키자카 야스라가 치고 내려옵니다. 그래서 얘네들이 져버려요. 이 1000명이 진 거예요. 수만 명이 진 게 아니라. 얘네들이 졌대고 하니까 사기가 떨어져 버려. 나머지 이 병력 수만 명이 급조됐으니까, 이게 편제가 제대로 갖춰져 있겠어, 아니면 뭐 제대로 뭐 무기나 제대로 들었겠어, 솔직히. 그 와중에 그 다음날 밥을 먹고 있는데 갑자기 와키자카가 1600명을 끌고 기습을 해버리는 겁니다. 이 수만 명을 상대로. 얘는 방심하고 있었겠지, 또 적군이 별로 안 되니까 숫자가. 치고 내려오니까 이 수만 명이 그냥 흩어져 버린 거예요. 갑자기 기습당하니까 와 하고 4분의 1 돼버린가, 흩어져 버린 거야, 사방으로. 이게 용인전투예요. 그러니까 괴멸시킨 건 아니죠. 조선군 대군을 밀어냈다, 구축했다, 이런 의미가 있는데, 그렇다고 해서 당연히 별거 아니냐, 별거 아닌 건 아닙니다. 1600명으로 수만 명을 이겼으니까 이게 어떻게 별거 아니겠어. 하지만 괴멸시켰다는 표현은 옳지 않다. 한산하면은 거북선 얘기를 빼놓을 수 없죠. 영화 초반부터 이제 거북선이 처음 투입됐던 사천해전 얘기가 약간 나오고 하는데, 이 거북선 얘기는 팩트 체크를 할 수가 없습니다. 왜냐면 거북선은 지금까지 실물 유물이 없어요. 저는 이제 역사학자가 아니니까 이해가 안 되는 게, 이게 고종 때까지도 되게 거북선이 많이 있었다고 나와요, 각 수역마다 기록에. 고종 때면은 얼마 안 됐잖아요. 고종 그 대원군 그때면은 뭐 물론 오래되긴 했지만 상대적으로 좀 가까운 역사잖아요. 그때까지도 많은 수가 남아 있었는데 실물 유물이 하나도 없다. 이게 좀 아쉽고, 이게 무기라는 건 개량이 되잖아요. 특히 거북선도 각 수역마다 뭐 경상도에도 거북선이 있고, 전라도에도 거북선이 있고, 충청도에도 거북선이 있고 할 거 아니에요. 경기도에도 거북선이 있고. 근데 이 거북선이 각 수영에서 조금씩 개량을 하면서 다 달라져요, 모양이나 뭐 그런 게. 근데 이 개량된 거북선마저 실물 유물이 남아있지 않다. 그러다 보니까 얘기가 많아요. 뭐 이 거북선이 2층이네, 3층이네, 2.5층이네, 이렇게 거북선이 이렇게 있으면은 이 층이 있을 거 아니에요, 판옥선에 됐으니까. 그래서 뭐 이렇게 하면 3층이죠 3층이네, 아니면 이게 하나가 없어서 2층이네, 아니면 여기에 뭐 다락 같은 게 있어서 2.5층이네. 약간 반반해서 얘기들이 많은데 정확한 건 알 수 없죠. 그리고 뭐 철판을 깔았네, 아니네. 이 거북선 위에 등에 철판을, 아니라는 게 중론이죠. 철판을 깐 건 아니라는 설이 중론이고, 이거를 한때 원균이 7천장 해전에서 개박살 나잖아요.
그때 거북선이 다 침몰하잖아요. 그러니까 이 7,000량 밑에는 무조건 거북선 잔해가 있을 거다. 확실한 거니까. 거북선이 가라앉았던 건 확실한 기록이니까. 그래서 거기를 일대를 대대적으로 탐사를 하고 했는데도 실물 유물은 안 나왔어요. 단서는. 아쉽죠. 아, 빨리 나왔으면 좋겠는데. 좀 나왔으면 좋겠는데 어떤 모습인지. 뭐 물론 제대로 나오진 않겠지만 뭐 형태가 그대로 남아있을 리는 없지만 그래도 조금이라도 나오면은 좋을 텐데. 다음은 이제 웅치 이치 전투인데, 이 한산에서는 전투 장면에서 육군 쪽 전투도 보여주면서 좀 긴장감을 높여요. 그냥 와키자카가 아까 말했듯이 육군한테도 도와달라고 했으니까. 그래서 이걸 막는 게 이제 웅치 이치 전투로 나오는데, 준사도 여기서 막 싸우고. 근데 영화에서는 이 와키자카의 말을 듣고 이 육군 장수가 이제 전라 좌수영 본영을 치러 오는 것처럼 얘기가 나와요. 그걸 막는 게 웅치 전투인 것처럼. 근데 실제로는 그거는 아니었던 것 같고, 일본군이 얘기했듯이 전라도를 함락시키는 게 관건이 되다 보니까 전라도를 점령하기 위해서 들어온 거를 막은 게 이제 웅치 이치 전투입니다. 근데 뭐 이치 전투는 공교롭게도 한산해전이랑 같은 날에 벌어져서 그걸 가지고 이제 영화적인 소재로 삼은 것 같아요. 물론 큰 틀에서 보면 맞죠. 전라도를 함락하는 것 자체가 수군도 무력화시키려는 목적이 있는 거니까. 하지만 이 자체가 바로 뭐 전라자수영으로 직공하려는 건 아니었던 것 같고. 그리고 웅치 전투는 좀 이긴 것처럼 나오는데 엄밀히 따지면 졌어요. 이치에선 이겼고 웅치 전투는 졌는데, 그 뒤에 이어진 전투에서 이제 일본군이 뚫지 못하고 퇴각을 합니다. 그래서 그걸 섞어서 얘기한 것 같아요. 요거 자체는 뭐 팩트가 아니다라고 말하기 힘들 것 같고, 그래서 이 부분은 약간 다르다.